기회를 주신 혼남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위한 선택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몇 가지 굵직한 선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줌 세미나 참여를 선택하신 건 맞죠?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중국어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다들 토익 준비하시잖아요. 당시 저는 영어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중국어를 부전공했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와이프가 중국어학과 학생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만일 중국어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 같고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중국 생활이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졸업을 앞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중국에서 뭔가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는 판단에 중국 파견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해서 중국 현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 곳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런데 회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내 회사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건 늘어나는 업무량 그리고 스트레스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주말도 가끔씩 반납해야 했고요. 가장 힘이 빠졌던 건 진짜 아주 특출나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진급이나 연봉 책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그냥 적당히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일이라는 걸 혹시 공감하시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쟁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고 언젠가 회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나 걱정이 생기는 뭔가를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마땅한 아이템도 안 보이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점점 생활에 안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40살이 넘기 전에 뭔가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지인과 요식업 창업을 준비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식업 창업을 준비했었지만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인당 초기 비용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불리함, 그리고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려던 시기였었어요. 저에게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꼭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한국을 다녀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왕복 비행기 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으니까요. 혹시 뭐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 와이프가 뭔가에 빠지기 전에 내가 알아보고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 여러 생각들로 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세미나가 진행됐었는데요. 주말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입장료까지 내고 완전 초롱초롱한 눈으로 세미나를 듣고 있는 걸 보고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 끝났을 때 완전히 문화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네트워크 사업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동안 관심이 1도 없었던 뉴스킨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고 뉴스킨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불법 회사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었고요. 180도라는 제품으로 와이프 피부가 좋아지면서 주위 애기 엄마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소개했다라는 이유로 통장에 커미션이 입금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분들이 매번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말로만 듣던 권리소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인들에게 강매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굳이 내가 팔로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11번가나 G마켓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는 걸 재확인했었습니다. 전 건강보조식품을 좋아했었는데요. 회식이나 과음 후 식품을 먹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진짜 없더라고요. 이런 효과 좋은 제품들을 지인들에게 소개하면 다들 무리 없이 구매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술 좋아하시거나 혹시 회식 자주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식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느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빚질 일이 없다라는 거, 뉴스킨 사업을 중국뿐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품과 미용을 위해서 정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웬만한 집들은 식품 하나씩은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뉴스킨의 주요 제품들이 뷰티와 건강 관련, 특히 항노화와 관련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뉴스킨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준비하던 창업을 포기했고 3개월 정도 준비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귀국해서 지금까지 부부가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1, 2년 사이에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느리지만 하나하나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인 분들이고요. 사정상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몽골 분이신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구매해서 쓰고 계시는 분인데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금 전남대학교에 다니시는데 코로나 끝나면 한번 만나보기로 했었고요. 외국어를 못해도 외국인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카톡인 위챗이라고 하는 대화방인데요. 여기에도 단체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대화방 운영자 두 분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미팅하면서 교류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술과 드라마가 주요 낙이었던 평범한 중국 저녁 생활이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술도 오르고 드라마도 끝났고 이제 잘 시간? 네, 뒤에 술병들 보이시죠? 네, 이랬던 제가 저녁마다 TV, 드라마가 아닌 독서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외모 관리까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뉴스킨 제품을 쓰면 쓸수록 제품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리고 3개월 프로그램인 TR90라는 제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진까지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정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괜찮지 않은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사시죠. 저희도 열심히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입니다. 조금 더 늦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효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 하나는 아이들인데요. 이 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는 없어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고 두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아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과거에 저처럼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5년 후, 10년 후가 불확실하시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되시고 능력되시는 지금 5년 뒤를 미리 준비해 보시고요. 혹시 선택을 고민 중이신가요? 저는 뉴스킨이 최고이고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내 상황에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큰 도구가 뉴스킨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을 진지하게 꼭 한 번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신중한 선택이었다면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아, 이상영요, 정외 이용요 거的东西那么你必须做你정외做过的事. 네, 발음 와, 괜찮나요? 멋있다. 이 농동규 사장님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부끄럽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은센 사장님 팀 박수 아, 날렸네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걸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닌용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근차근 많이 떠신다고 했는데 전혀 떨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사장님의 스토리 그리고 뉴스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스토리를 알려주신 오재수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대박. 난리 났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첫 강의부터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강의는 네, 믿고 보는 강의를 해주실 김정선 사장님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이 사장님과 함께 벌써 9년, 10년째 뉴스킨에서 연을 맺고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이 사장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해안을 넓혀주시고 열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테드 그룹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특히나 초대되신 분들이 있다면 뉴스킨을 떠나서 인문학 강의를 한 편 듣는 기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김정선 사장님 모실 때 여러분들의 큰 모션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것보다 항상 높게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 스폰서님, 그 다음에 형제라인들,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에 제가 더 잘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런 칭찬에 더 저를 돌아보고, 제가 정말 이런 분들 말처럼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한 40분 정도 강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40분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긴 했는데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월급 받는 분들하고는 업무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화재보험 회사에 아가씨 때 근무를 했던 곳에서 화재보험에서 처음으로 재정설계 부분 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콜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재정설계를 하려면 어떤 일정의 무슨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저는 남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말하기도 되게 떨리고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장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이 업무가 설계사대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 연수원을 정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도 있는 상태에서 연수원을 거의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날들을 연수원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경기도 곤자암까지 있는 그 연수원에서. 근데 그때도 모든 게 공짜였죠. 교육도 공짜, 교통비도 다 나오고. 근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재정 설계 파트를 맡아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설계사분들은 특징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특징, 그 설계사분들의 전반적인 그 어떤 그 특징에서 약간 좀 벗어나신 분? 그래서 되게 눈에 띄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제 일대 파트너 사장님이시고 박재현 사장님의 어머님이신 서연숙 사장님이세요. 여기서 만나게 된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재정설계 파트를 맡아서 교육을 하면서 생겼던 거는 왜 원래 교육을 받는 분보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 재정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부부 직장인으로 연봉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뭔가 연봉은 높지만 뭐 전반적으로 삶이 바뀐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냥 열심히 산다 부부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 고민과 함께 찾아오는 게 이제 저한테 약간
지루한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5년 반이 되니까 매번 업무는 같고요. 같은 환경이고요. 매번 우리가 일종의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보험밥을 먹는 분들. 내 주위에는 온통 보험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분들과 만나다 보니 항상 그 주제는 보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화에서 빼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같은 주제의 대화를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때 회사 생활도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맞나 정말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제가 찾았던 게 어느 날 순천 지역의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리더십 교육 플랜카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돌파구로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꽤 큰 돈을 그냥 과감하게 지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선뜻 뭔가 지르기 힘든 비용이었거든요. 에이 그냥 대학 간다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질렀던 것 같아요. 대학 한번 뭐 더 다닌다 생각하자 아니면 내가 무슨 전문 교육기관에 한번 받는다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걸 코스를 마치고 코치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어떤 돈을 내고 받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회사에서 뭔가를 좀 벗어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직장인이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 직장에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러던 찰나에 계속 저한테 뉴스킨을 제안을 하시는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이 뉴스킨을 하는 것도 전 싫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인데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 일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 일도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언니 전화를 막 2달간 피한 적도 있고요. 이러던 찰나에 A 한번 들어보자. 이게 큰 저한테 그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머리도 복잡한데 언니가 말하는 거 한번 알아볼까 하고 들었던 그 시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한 지 이제 횟수로 벌써 12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을까요? 제가 여기서 12년을 있었다는 게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12년인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 5년 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12년이 되어 있고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만 12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지금 뉴스킨을 여전히 전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 드는 생각은 50일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외부 기관에 가서 나를 또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 배운 것들을 또 팀과 나누는 걸 좋아하고 지금 이런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에서 한 부분을 지금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를 고부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단단한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멀리하고 다른 개미들이, 다른 이 애벌레들이, 개미가 아니죠. 다른 애벌레들이 정신없이 오르고 있는 제 애벌레 기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껍데기 안에 갇힐 게 아니라 저기에 많은 우리 동료들이 몰려 있는 걸 보니 저 위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저기를 한번 선택해서 올라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지금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노랑 애벌레가 물어요. 꼭대기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요. 줄무늬 애벌레가 실은 나도 궁금했어. 하지만 올라가 보지 않았으니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멋진 곳일 거야.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노랑 애벌레가 말을 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우리는 꽤 높이 올라왔잖아. 그렇지만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줄무늬 애벌레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정말 저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어떻게 제가 손에 쥐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보다가 이 애벌레 그림을 보고 너무 징그러워서 여기에 손 닿는 것도 싫어서 책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리고 48부가 돼서 다시 이 책을 열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동화에 너무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벌레 기둥을 보면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구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 애벌레 2마리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그냥 사람들의 대화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오르고 있는 걸까요? 저기 올라가면 끝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끝을 그리면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높이 오르느냐는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당신의 소득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소득의 질이다. 우리 혹시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 또 초대가 되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미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니까 한번 지금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시고, 침대에서 들으시는 분, 소파에서 들으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소득의 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몇백을 벌던지 간에 이 소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질이 어느 정도가 되지?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우리가 똑같은 3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자영업자가 버는 300만 원, 직장인이 받는 월급 300만 원, 건물주에 받는 임대소득의 300만 원은 금액은 같지만 소득의 질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영업자가 받는 300만 원은 정말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될까? 어떤 걸로 내가 그 다음 사업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리고 매일매일 셔터를 올리고 내리면서 받는 300만 원일 거고 직장인은 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 급여일이 되면 통장에 자동으로 딱딱 들어오는 3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건물주 임대소득은 이 둘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소득의 질을 가지고 있는 30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500을 받는다고 해도요. 금액을 200만 원 다운시켜서 건물주 임대소득 300을 받을래? 너가 받는 직장인으로서 월급 500을 받을래? 그럼 저는 100% 임대소득 300을 선택했을 거예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질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건물주 임대소득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하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채 안 될 때 제가 이 비즈니스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서 전달을 하고 다닐 때거든요. 1년이 안 됐을 때 가장 많은 미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한테 비즈니스를 설명하면 거의 10명 중에 6, 7명은 저한테 너는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 나 30만 원. 이러면 다 하는 말이 이 금액을 보고 어떻게 30버는 일을 나한테 하자고 그래? 정선아. 나 지금 매달 700만 원씩 버는데 이런 분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묻지 않는 분이라도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돈을 진짜 벌긴 버나?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남편도 저를 의심했어요. 저래가지고 될까? 그래서 매일이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득의 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성인의 72%가 원하는 것이 있대요. 성인의 72%는 뭘 원할까? 사업을 원한대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생계 유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사업을 하면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약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소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큰 돈을 벌면 우리의 통제력을 좀 더 높이고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7%는 주기적으로 또는 항상 퇴직 고민을 한대요. 이분들 이제 직장인들이겠죠. 아, 이 회사 진짜 언제 때려치우지? 언제 나가서 정말 출근하기 싫다. 출근함과 동시에 퇴근 시간을 항상 손목시계로 쳐다보면서 5시간 남았다. 2시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이제 30분만 있으면 퇴근한다. 이러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퇴직 고민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느끼는 거는 분명히 이 일이 직장인으로서 받으는데 생계는 분명히 유지되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교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변화하고 싶으면 단순히 직장을 바꾸고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과감한 사부면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부면의 이동이란
직업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직업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형태로 분류를 했어요. 직업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센세이션하는 겁니다. 직업을 분류를 했는데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봉급생활자 분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셀프 인플루에서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분야고요. 또 하나는 사업가 분면, 또 하나는 인베스터 투자가 분면,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왼쪽은 노동 수입, 오른쪽은 권리 수입,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참 놀라운 게 공무원들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 정도는 다 읽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보면은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세요? 근데 저 그 책 읽어봤어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되게 이 책을 많이들 읽으셨구나, 그리고 읽고 계시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에 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막 버는 것보다 이 돈의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뭔가 내가 계획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겠다면 정말 필독서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 바로 로버트 교사기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제가 디테일하게 못할 거예요. 책 한 권을.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업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분면을 이동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을 먼저 바꿔야지 사분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이 책에서 핵심으로 뽑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인플로에 들어가는 봉급생활자. 이들의 가치관과 특징을 보면요. 안정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안정이라는 단어가 감옥이에요. 굉장히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입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고용주한테 달려있어요. 고용주가 안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안정적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한테 돈을 받는 대신 나는 고용주한테 파는 게 나의 시간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아도 12시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출근하기 싫어도 회사에서 정해놓은 8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요. 좀 더 일하는 건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좀 더 빨리 퇴근하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누적되면 회사에서 잘리죠. 그리고 이들은 되게 중요한 월급 액수를 기준으로 돼서 어느 회사를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수입이 남에게 의존이 돼 있다 보니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약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도 없을 것처럼 평생 직장 다닐 것처럼 직장을 다니시죠. 그러면서 이들은 중요한 게 직장입니다. 내가 어디에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장과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직업, 직장은 남이 내 일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거기 사는 일이 내 직업인데 직장에 다닌다고 직업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영리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 파트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나올 때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돼서 다른 회사를 컨설턴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만났던 업무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체를 또 꾸리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참 대단하시죠. 없는 시간을 짬짬이 내셔서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아마 다른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휴식을 취하실 때 또는 다른 직장인들이 끝나고 회식하고 커피 한 잔, 술 한 잔 즐기실 때 이분들은 다른 장소에 가서 페이를 지급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배우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직장 간에 다른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난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내가 뭔가를 찾아서 NGO가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녔는데 내가 나 손으로 만드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수가 되기도 하고 또 전문 강사 트레이닝을 받아서 직장을 나가서 내가 강사로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 1번과 2번 케이스가 굉장히 많나요? 저는 제가 아는 주변의 직장인은 여수 특징이 그런지 어쩐지 이런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배우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즘 저는 뵙기가 힘들던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런데 3번은 저는 제가 아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3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직장에서 직업을 만들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는 회사원이었다가 치킨집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돈을 또 잃게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경영 노하우를 단 동네 치킨집이라도 내가 경영을 조금은 배워야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떻게 회사를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을 돼야 되는지 자기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노는이 뭐라도 하나 차려보자 하고 하는 게 거의 루트인 것 같아요. 치킨집이. 정년 퇴직하면 치킨집.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치킨집이 블럭에 3-4개씩이 되는 게 요즘 치킨집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닌다면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자, 셀프 인플로이드는 자영업자들 또는 전문 직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내 노력으로 뭔가 페이를 수입을 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타인을 믿지 않아요. 내 스스로 일을 해서 내 능력만큼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혹시 자영업자들 저한테 삐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버트 교사께가 한 이야기예요. 이분들 특징이 리더십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직접 해결 선호족들이 여기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거를 찾아서 다니시냐면요. 일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일이 가치관의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아이템을 할까? 계속 이런 쪽으로 굉장히 눈을 돌리시고 이 이후의 아이템은 뭘로 해보지? 그래서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 자영업의 장벽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5년 내에 실패 확률이 9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성공을 거두리라 마음을 먹었다면 5년, 10년은 수입을 얻지 못할 각오도 해야 되고 이것들을 버틸 만한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자본을 가지신 사장님들이 이겨내십니다. 지금 주변에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실 거예요. 3개월, 1, 2, 3, 2, 3, 4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 자본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대출을 신청을 하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아픈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수입이 없는 상황에도 공과금, 재비용, 종업원 임금 등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달에 수입은 나보다 우리 누구가 더 많이 가져갔어. 직원 이름을 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게 자영업의 장벽이라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오너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자체 부를 구축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팀을 만들고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팀을 만들고 싶어 하죠. 처음 시작부터 본인이 리더예요. 내가 리더가 돼서 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의 대가들이에요. 경영을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는데 이걸 달리 풀어내면 자기 관리의 대가들이죠. 아침 새벽형 인간 그리고 자기 관리를 그 시간대에 굉장히 잘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노숙자가 되고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자기한테 권유를 했대요. 로버트 그러지 말고 2,000불 주는 내가 직장을 소개해 줄 테니까 직장을 다녀보는 게 어때? 킴 로버트 당신은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저기 세탁소 가서 일이라도 해서 시급이라도 받은 게 어때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엄청난 제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교사키는 단 한 번도 직장에 들어가리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대요. 반드시 다시 사업을 나는 일으키리라. 반드시 다시 백만장자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이 단기간에 다시 백만장자 대열로 본인 올려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유전자 구조가 좀 다른 분들이에요. 우리는 유전자 구조가 다른 E분면, S분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부단히 배워야 되고 한순간도 이 배움을 게으려면 우리는 다시 기소 본능을 통해서 E나 S분면으로 어김없이 다시 돌아갑니다. 마인드가. 뉴스캔을 하고 처음 듣는 말들은 이런 겁니다. 정선아, 너 그렇게 교육받고 다니면 교육비 줘?
이 말을 묻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직장인들이에요. 직장 다닐 때 교육비가 다 나오거든요. 아니 언니 교육비 하나도 안 줘. 무슨 교육을 그렇게 받아? 교육받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육을 받냐면 이 비사분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마인드를 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거를 1년 반 동안은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전국을 마다않고 세미나를 들어 다니면서 여수 지역에서 가장 큰 남단에서 강원도까지 2달에 한 번, 경주로, 부산으로, 서울로, 당일치기로 서울 왔다 갔다, 부산도 왔다 갔다, 뭐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국을 누볐던 이유는 뭔가를 봤더니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녔던 게 아니라 이 피부면의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교통비를 투자하고 교육비를 투자하고 다녔던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12년간 뉴스킨을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근원이 아닌가 저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많은 사업자들한테 또는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게 될 분들한테 절대 이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팀에 함께해서 같이 배워나가세요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분면에서 철저히 이 분면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좋은 학교 가서 잘 뽑혀가지고 좋은 회사에 가기를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벽을 조금씩 뚫고서 비사부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돈을 얼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제가 완전히 유전자가 여기에 있던 제가 여기로 조금씩 변화해가고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남을 도와야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배워가는 저한테 되게 뿌듯하고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방에도 들어와 있는 조승민이라는 제 아들에게도 아들이 엄마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저 정말 강추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저처럼 배우고 빨리 가기보다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배우게 돼서 정말 기쁜 요즘이고요.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직장을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사부면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미래의 지배력을 갖는 것이다. 사고방식을 바꿔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를 먼저 찾아라. 그리고 5년간 집중해서 배워라. 로버트 기요사키와 그의 절친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로버트 기요사키와 도널드 트럼프가 고뇌하는 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지금 알아보는 시간에 놓여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골드러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터져서 기차 배를 이용을 해서 여수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30만 명의 대인구 이동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금덩어리만 캐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이제는 나도 부자 대열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마음먹고 이 캘리포니아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채 1%도 되지 않은 숫자가 겨우 아주 약한 숫자가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원상복귀 또는 그 전보다 더 못한 생활로 돌아가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진짜 부자는 어디에서 탄생을 했는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진짜 부자는 금을 캐러 간 사람들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이들 대상으로 삽을 팔았던 사람,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팔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인구가 모이고 이런 어떤 부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어디에 돈이 될까?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될까? 떠나는 그 사람들은 본인 집에 정작 금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 등잔 밑에 바로 금이 있다. 그것들의 눈을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건강이 있습니다. 금을 찾아 떠나지 마세요. 일확천금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욕실을 살펴봐라. 주방을 살펴봐라. 화장대를 살펴봐라. 여기에 쓰이는 갖가지 생필품들은 한 달에 수입이 많고 적고 간에
얼마를 벌든지 간에 모든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쓰는 제품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무심코 그냥 돈을 씁니다. 생활비 70%가 생필품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이 골드러시에서 부자 탄생은 이 생필품을 다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1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여러분들 바꿀 수 있나요? 좋은 제품으로 체인지할 수 있나요? 10만 원 정도 생필품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몇십만 원씩 롯데마트, 이마트 가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 뉴스캔으로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왜 이 비즈니스를 이상하게 보나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상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할 6명을 우리는 왜 찾지 못하나요? 분명 이거는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6명의 주변 6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단계만 거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6명한테 단지 10만 원 줘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했을 뿐인데 각각의 6명씩만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1554명이 10만 원씩을 바꿔서 1억 5,500이라는 매달 쓰는 생필품으로 인해서 매출이 뜨는 겁니다. 소비자는 10만 원을 그냥 소비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상하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돈을 쓰는 게 이상한가요? 저 지금 거실에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좀 가족들이 보면 웃길 것 같은데 부자들은 이 당연히 쓰는 10만 원을 1,500명한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부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 버는 게 이상한가요? 쓰는 게 이상한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판매보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몇백 명한테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화면에 자,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이라고 물을 광고하고 있나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이동해 먼저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가르칠 수 있어야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납니다. 교사들, 리더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6으로 시작해 1,500명이 되는 일,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왜 있나요? 여러분 프로와 포로들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프로는 주관적인 삶을 살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독소고 그 다음에 약한 연대, 여기서 약한 연대라 함은 별로 친하지 않고 어색한 공간이에요. 어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나랑 조금 친하지 않는 공간.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 약한 연대를 넓혀가고요. 불편하고 낯선 데를 끊임없이 즐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포로는 의존하는 부분이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만 의지하고요. TV를 즐겨보고 흥미 유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이 프로신가요? 포로신가요? 만약에 포로라면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중독은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더라고요. 중독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습관 섭취가 가난, 성인병,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학습 부진의 공통점은 미래는 안중에도 현재만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독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은 그 늦은 시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만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흥미 위주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중독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미래가 안중에 없다면 우리는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조금 오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고 너무나 흔한 말이기도 하죠. 성공의 캐시, 날리지 K, 애티튜드 A, 스킬 S, 헤빗 H. 그래서 지식, 태도, 기술, 습관 이런 4가지가 성공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을 탐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S분면의 사람들은 기술을 더 만들려고 왜냐하면 옆에 기술보다 내 기술이 좋아야 되니까요. 판매 기술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보다 내가 잘 팔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옆에 사람보다 더 내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술 연마를 합니다. 지식과 기술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뉴스캔에서 지식과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설명, 데모 등등이고요. 습관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지식, 기술, 습관은 태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고 아, 친하고 싶다. 에너지가 넘친다. 굉장히 이분의 에너지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을 뭔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우라를 통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요? 긍정적 태도를 가지신 분인가요? 적극적 태도를 가지신 분인가요? 이런 태도를 갖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나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습관이 바뀔 거고 내가 습관이 바뀌면 그 운명이 또 나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웬 뉴스킨이에요? 라고 물어요. 수입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시간으로 충분히 사이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의 장벽들이 해결이 됩니다. 초기 투자금이 들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고 도와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습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킨에. 그런데 위의 내용 때문에 뉴스킨을 이상하게 보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이런 일이 있고 어느 자영업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배우고 함께하는 일, 그리고 성공을 함께 하는 일, 성장을 함께 해가는 일, 이런 일이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거 낯선 환경이니까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환경이니까요. 약한 연대니까요.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선 겁니다. 뉴스킨에 오면 처음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막 뭔가 차이비 종교 같은 건 아닌데 분명히 종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색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약한 연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오셔서 이런 어떤 문화들을 배우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지금 몇백 명이 제가 아는지 PT 때문에 안 보이지만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80%가 여성들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저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성들이요, 독립하세요. 여기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자녀들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엄마, 나도 독립해서 나 온룸에서 살고 싶어. 또는 일찍이 또 떠나보낸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데 주거 공간이 독립하면 그게 독립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원룸으로 혼자 독립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의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옷을 사줘야 되고 여전히 학비를 제공해줘야 되고 여전히 학원을 다닌다면 그 학원비도 또 내가 납부를 해줘야 되고 그 원룸의 관리비도 내가 내주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이 독립이 되면 진정한 독립인가요? 여기서 자녀들의 독립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만들어져야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어떤가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존성이 높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의존성이 높은 여성들은요, 반드시 사회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그 이전에는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세 이상 45%가 혼자 사는 여성이 많대요. 50세가 넘으면. 그런데 이들은 재정 문제를 그때서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 퇴직금은 남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더 적은 돈을 벌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작습니다. 노동인구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여성은 14.7년이고요. 남성은 1.6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짧은 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 그리고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남성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여성은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10년이 깁니다. 저는 제 남편이랑 3살 터울이거든요. 그러면 3살 터울에 제가 10년을 더 살면 적어도 평균적으로 13년에서 남편과 5살 터울이 난다. 그럼 15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우리 남편이 지금 자영업 또는 어떤 고소득자니까 벌어다 주니까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될 거야?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 그 어떻게 막연하게 뭔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근거 없는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빈곤층 고령자 중에 4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가끔 독거노인들 나오시죠?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화면을 한번 보신 적 있는가요? 대부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게 우리 미래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혹시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성의 70%는 어느 시점에 반드시 빈곤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여성들이요,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여성들이요, 사회에 의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엄마로,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나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나 위기는 안 닥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기대 수명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들이요, 독립합시다. 저는 독립을 부르짖습니다.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요. 여수센터에서 이렇게 저자 특강을 하면서 저자를 통해서 저자의 관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매주 팀 미팅을 통해서 팀 안에서 또 성장을 해가고 있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과 또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뉴스킨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사시는 또는 순천시, 광양시에 사시는 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줌으로 또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내가 어느 조그만 팀이던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저의 원동력은 12년간 뉴스킨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낯설고 불편한 약한 연대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저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 일을 완수를 하려고 합니다. 나 김경선의 사명은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성 같은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큰 그룹을 가지면 이 그룹명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북극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길을 잃은 나그네들한테 방향이 되어주는 북극성. 그리고 가장 밝은 별. 그래서 이 북극성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방 입구에 폴라리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역할이 해야 되는 게 폴라리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뉴스킨 사업가로서, 그 다음에 독서 모임 리더로서, 친구로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살고 싶다라고 해서 바인더 앞장에 껴서 항상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명과 역할 기술을 보면 제가 주먹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나 이렇게 살고기로 결심했지? 그럼 오늘 할 일 하자. 오늘 내가 마음먹은 일을 해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일을 선택하던 내가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지 라드가 남긴 한 줄 명언인데요. 뉴스킨의 사람들과 시스템이 여러분이 올라가는 그 계단의 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과 사람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줌 미팅에 초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초대자를 믿고 한번 이 일에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시간. 그리고 저는 자신 있는 게 뉴스킨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더 자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뭐 가리고 싶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좋은 게 뉴스킨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뉴스킨을 들여다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난관은 뉴스킨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가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딱 1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집중도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참 복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수에서 세론나비라고 하는 책 미팅을 잠시만요. 네, 책 미팅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 책, 오늘 이 내용을 특히나 김정은 사장님께서 책 여러 권을 읽어야지만 네, 책 여러 권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여기서 뉴스킨과 접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분께서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수요일 밤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네, 스스로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토요일 날 일정 공유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죠? 플랫폼 데이 10일 벌써 11번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교사였던 전희안 사장님께서 유치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있으시고요. 이분의 스토리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른기업 시대의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문주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문주 사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유명한 어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이분께서 정말 스마트하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에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차례 많이 해주시면 그는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 나오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음소거를 해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음소거 모드를 해주시면 제가 시작하면서 음소거 해제를 해드리면 비전을 읽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시작.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태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팬이 주세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동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루이스 해지 아냐? 가입한 거. 아까 그 로이타가 가입했어. 조금 요거를 지급해야 돼. 우동으로 한번 사보라마. 경상도 선생님. 알림이렇게 빨갛게 진짜 키커요. 그거 레몬이나 바나나 노란 과일의 껍질에는 파란색 의지가 많이 들어있어. 나는 그래도 오늘 영화관도 쓰니까. 이건 얼마야? 얼마야? 와, 바로 먹는 것도 있다.